야심한 밤 서울 도심 속의 한 골목길. 한국을 처음 방문한 여성 여행객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갑자기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녀를 찾아 나선 친구들은 그 소리에 놀라 그녀가 있는 곳으로 모두 달려가는데요. 모퉁이를 돌아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는 막다른 길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친구들을 본 그녀는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며 공포에 사로잡힌 듯한 눈으로 도움을 청하는 듯 했는데요. 도대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여성 여행객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도시 치안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29살 클레르라고 합니다. 제가 거주하며 근무하고 있는 스트라스부르라는 도시는 프랑스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라인강의 서쪽 강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알자스 레지옹 청사 소재인과 동시에 바랭주 정부 청사 소재지이기도 해요.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유럽의 수도라고 불리우는 곳이 바로 제가 있는 스트라스부르입니다. 굉장하죠? 프랑스에서는 7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북동쪽에서 중요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굉장히 여러 종류의 2차 산업과 특히나 금융, 연구, 기업 컨설팅 등 3차 산업이 우리 도시의 주요 산업으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프랑스, 독일의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두 나라의 문화가 뿌리 깊게 공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인지 스트라스부르에는 괄목한 정도로 많은 건축 유산들이 있습니다. 스트라스부르 대성당과 특색 있는 동인 뿌티트 프랑스 등을 포함해 도시의 중심부는 1988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더욱 놀랄만한 점은 스트라스부르는 프랑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화해를 상징하는 도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치적, 문화적, 교육적 기능을 점진적으로 특화시키고 있습니다. 제네바, 뉴욕과 함께 수도가 아닌 도시로서 국제기구의 본부가 들어서 있는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스트라스부르에는 국립극장, 국립도서관, 대학도서관, 국립라인 오페라 등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문화기관들이 포진해 있어서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곳에 위치해 있는 대학들에는 20%가 넘는 외국 학생 비율과 100개국 이상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교육적 자원들 덕분에 1년 내내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프랑스 내 관광 명소 중에 한 곳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죠. 제가 근무하는 스트라스부르 국립경찰청 내 도시 치안유지팀은 작년 한 해 동안 프랑스 내 도시 치안유지팀들 중에서 임무 수행 점수를 가장 높게 받았습니다. 저희 팀장님께서 부임한 지 올해로 3년차가 되었는데 처음 부임할 때 목표가 3년 내 프랑스 내 도시 치안유지팀 성과 점수 1위라고 하셨어요. 정말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기까지 사실 많은 시행착오와 동료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그렇잖아요. 새로운 방식을 수용하려는 쪽과 변화를 거부하는 쪽이요. 팀장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도시 치안 유지를 위해서 여러 국가의 경찰들이 어떻게 하는지 많이 보고 배울 게 있으면 직접 가서 배우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쌓아둔 데이터를 토대로 3년 전 스트라스부르 경찰청으로 발령돼서 오시자마자 잘못된 건 하나씩 고쳐 나가고 부족한 부분은 발전시켜 나간 결과인 거죠. 처음 오셔서 팀원들을 앞에 두고 3년 안에 도시 치안 유지 성과 점수 1등을 하면 1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국제 치안 산업 박람회에 팀원 전부를 데리고 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솔직히 팀장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저희 팀이 프랑스에서 중하위권 실적이었기 때문에 1등을 할 거라는 것도 반신반의했는데 팀원 전부를 데리고 해외에서 개최하는 국제 치안 산업 박람회에 간다고 하시는 것도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은 약속대로 팀원 모두에게 박람회 관람 겸 관광을 할 수 있는 단체 휴가를 청장님께 받아오신 겁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 소식을 들은 저는 팀원들은 곧바로 올해 박람회는 어느 나라에서 개최되는지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박람회 개최국을 보자마자 팀원들 하나같이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어서 깊은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또한 굉장히 실망했죠. 올해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국은 다름 아닌 한국이라는 나라 아니겠어요? 한국? 그럼 아시아? 저희 팀원들은 업무량이 많다 보니 휴가를 따로 받는 것도 어렵거니와 휴가를 간다고 하더라도 스트라스부르와 멀지 않은
프랑스 국내 여행지로 갑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휴가에 처음 해외로 나가는 팀원들이 저 포함 대부분이었죠.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국제 치안 산업 박람회 개최국으로 간다니 당연히 저희 나라처럼 선진국인 G7 국가로 갈 거라고 다들 기대를 했던 겁니다. 아시아에서 개최를 한다면 당연히 일본 정도는 돼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이라뇨. 땅은 좁아서 세계 지도를 보면 찾기도 어렵고 저희 프랑스에 비해 경제력도 훨씬 낮잖아요. 북한과 언제든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한 나라인데 여기에서 무슨 돈과 기술력이 있다고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간다는 사실에 놀란 팀원들은 곧장 팀장님께 가서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한국처럼 후진국에서 정말 국제 치안 산업 박람회가 개최하는 거면 이게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며 말이죠. 한국은 언제든 북한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나라인데 우리가 갔을 때 전쟁이 나면 팀장님이 책임질 수 있냐며 따져 물었죠. 그 이야기를 들은 팀장님은 저희가 한심하다는 듯 한 표정을 지으며 우물 안개구리로 평생 살 거면 지금 당장 이 팀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다녀오고 실망을 한 팀원들이 있다면 자신이 이 팀을 자진해서 떠나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팀원들은 팀장님이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면 뭔가 있긴 한 건가라는 생각을 하며 단체 휴가에 모두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스트라스부르역에서 떼제베 기차를 타고 파리에 있는 드샤골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드샤골 공항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해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저를 비롯해 팀원들 모두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거 있죠. 사람이 됐건 장소가 됐건 간의 첫인상이 어떠냐에 따라 만남이나 여행이 어떨지에 대해 거의 반은 판단이 되어 버리잖아요. 저희 팀원들이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 입국 심사장을 들어서는 순간 느낀 첫인상은 최첨단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들이라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 입국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인천공항에서는 그럴 걱정을 할 필요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돌아다니는 AI 로봇에게 물어봐도 되고 그걸로도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찾기 쉬운 곳에 위치한 인포메이션 데스크로 가면 됩니다.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할 필요가 없었죠. 안내해주는 직원들이 영어는 기본이고 불어, 스페인어까지 모두 능통한 분들이었으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서비스인지 한국인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근무하는 도시인 스트라스부르에도 여행객들을 위한 안내소를 운영하지만 거기에 계신 직원들 대부분 불어만 할 줄 알더군요. 영어가 가능한 직원도 있지만 원어민 수준이 아니라서 의사소통에 불편한 관광객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인포메이션 데스크 직원분들은 영어는 기본이고 불어 또는 스페인어, 일어, 중국어를 하나씩은 더 마스터했다는 거니까. 남의 나라에 가서 자국의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반가운 게 또 없잖아요. 인포메이션 직원분들 덕분에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최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분의 친절한 설명 덕분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던 저희 팀은 무사히 입국 심사를 마치고 출국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팀원 중에 해외여행을 몇 번 다녀온 동료가 해준 말인데 인천공항이 수화물 처리하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공항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온 거라 이게 빠른 건지 잘 몰랐는데 들어보니 다른 유럽 국가나 미국 공항에 가면 입국 수속하는데 최소 2시간, 수화물이 나오고 찾는 데까지 최소 2시간 대기는 기본이라고 봐야 한다더라고요. 인천공항은 입국 심사까지 40분, 수화물 찾는데 30분 걸렸으니 인천공항이 얼마나 해외 방문객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었던 대목이었습니다. 도착한 지 1시간 만에 팀장님께서 저희가 한국을 가기 싫다고 했을 때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셨는지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저 아시아에 있는 국가다 보니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후진국이겠거니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 스스로 부끄러워지더군요. 이번 한국 방문 기간에
저희의 이동 및 관광을 가이드해 주실 한국분을 출국장에서 바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성함은 김진수라고 하셨고 현재 한국 보안업체에서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 개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과거 저희 팀장님께서 도시 치안 유지를 위해 도시 내 인터넷망 보안에 대해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만난 인연으로 이번 가이드를 맡아주신 거라고 했어요. 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저희를 위해 흔쾌히 시간을 내어주실 정도니 팀장님과 보통 친한 게 아닌가 봐요. 진수 씨의 안내에 따라 지하주차장에 있던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될 숙소가 서울 종로에 위치해 있다고 하던데 차로 가면 약 1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더군요. 공항을 벗어나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를 달리다 보면 점점 서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처음 눈에 띄던 건물이 여의도라는 곳에 있는 파크인타워입니다. 굉장히 높은 빌딩인데 쌍둥이처럼 두 개의 빌딩이 붙어 있더라고요. 인천공항에서 봤던 건물들이 굉장히 웅장하고 현대적인 느낌이 강한 인상을 줬다 보니 여의도에 솟아올라 있는 빌딩들 또한 현대적인 느낌이 참 멋졌습니다. 스트라스부르에는 하늘에 닿을 것 같은 느낌의 높은 빌딩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높은 건물들을 처음 보는 거였는데요. 내가 정말 아시아에 있는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를 절실하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땅이 넓지도 않고 북한이라는 적대국이 바로 눈앞에 있는 나라에서 이런 놀라운 기술력을 갖출 수 있는 건지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더군요. 그렇게 제 눈이 화려한 건물들로 휘둥그레져 있을 때 드디어 저희가 머물게 될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호텔이었고 진수 씨에게 듣기로는 5성급의 고급 호텔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지내기 편할 거라고 하더군요. 저희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 10명이 넘는 팀원들이 일주일 내내 5성급 호텔에 머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라 이해를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캐리어를 끌고 호텔 로비에 들어섰는데 정말 감명스럽더군요. 잔잔한 음악이 흐르면서 해외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캐리어를 대신 운반해주시는 직원분들이 달려오시는 거 있죠. 이런 서비스는 보통 5성급이 돼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 해외에서 온 방문객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괜히 국제치안산업박람회처럼 세계적인 박람회를 유치한 게 아니라는 것을 느꼈죠. 제 업무가 관광 관련은 아니지만 스트라스부르에 돌아가면 관광청에 근무하는 친한 친구에게 한국에서 경험했던 걸 꼭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자기 나라를 보려고 온 방문객들을 위해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친구가 알게 되면 우리 프랑스에도 큰 도움이 될 게 분명하니까요. 진수 씨가 저희 대신 체크인을 진행해주고 방을 들어갈 수 있는 카드키를 받아 올라갔습니다. 룸 컨디션은 사실 로비에서 직감할 수 있었죠. 호텔 로비에서 풍기는 편안한 향기부터 직원분들의 매너를 봤을 때 룸 컨디션이 나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들어간 방은 역시나 대만족이었습니다. 적어도 프랑스 국내 여행을 하면서 가봤던 호텔들과는 비교가 안 되더군요. 아니, 우리 프랑스가 이 정도밖에 안 되었나라는 실망감까지 솔직히 드는 거 있죠. 이렇게 깨끗하고 정갈하게 정돈된 호텔은 처음이었어요. 무엇보다 침대가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만든 거길래 이렇게 몸에 착 감기나 해서 봤더니 메이드 인 코리아인 거 있죠. 세상에나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이렇게까지 내가 모르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똑같이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저희 팀원 모두 기대하고 기다리던 국제치안산업박람회에 가는 날이 밝았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팀장님께서 이번에는 정말 많은 국가들과 기업들이 참여를 했다고 하더군요. 특히나 한국에서 개최되다 보니 한국 치안 관련 기업들의 새로운 장비,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대거 쏟아져 나올 거라며 우리 프랑스에도 치안 유지에 도움이 많이 되는 기술들이 여럿 보일 테니 하나도 놓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박람회가 열리는 곳은 서울에 있는 코엑스라는 굉장히 큰 건물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박람회장뿐만 아니라 쇼핑몰, 문화공간, 아쿠아리움, 호텔 등이 모여있는 복합시설이었는데 그 규모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주차장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하루에도 수만 대가 오고 가는 주차장이고 여러 목적의 시설들이 한 곳에 모여 있지만 각 시설들이 위치해 있는 곳으로 차량을 유도하는 시스템이 정말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인도하는 게 아닌 곳곳에 전광판이 현재 위치와 어디로 가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지 방향을 보기 편하게 안내해 주는데, 여기에 더해 지금 비어있는 주차 공간은 초록색 불빛으로 표시까지 하는 거 있죠. 프랑스에서는 도시에 차를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대중교통을 억지로 이용하는데, 한국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일단 한국의 주차 시스템부터 얼른 프랑스로 가져가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워낙 정리가 잘 되어 있다 보니 버스도 어렵지 않게 주차를 할 수 있더군요. 박람회장으로 가는 길에 쇼핑몰 구역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더운 여름이라는 것을 잊게 해줄 정도로 에어컨 시설이 참 잘 되어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지난 파리올림픽 때 더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이동하는 버스, 경기장 등에서 에어컨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해 선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죠. 현재 프랑스를 포함해 유럽 거의 모든 국가들은 전력난이 상당히 심해서 더운 여름이라고 하더라도 에어컨을 하루 종일 켜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프랑스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에서는 이렇게 큰 건물 내부 전체를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참 부러웠습니다. 대망의 국제 치안 산업 박람회장을 입장을 완료해 부스 한 곳 빠짐없이 둘러봤습니다. 참가 부스가 200개는 좋게 넘는 박람회라서 걷다 보면 굉장히 더울 수밖에 없는데, 역시나 이곳에서도 시원한 냉방 시스템 덕분에 훨씬 다니기가 수월했습니다. 혹시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서 특별히 에어컨을 가동한 건지 의심이 들어서 가이드로 함께 와준 진수 씨에게 물어보니, 한국은 가정집부터 식당, 마트 어디를 가도 여름에는 시원하게 에어컨을 작동시킬 수 있다고 하더군요. 유럽인이라면 모두 저처럼 의문을 품었을걸요? 박람회 일정이 3일로 진행되다 보니 저희는 3일에 걸쳐 참가한 부스를 한 곳도 빠짐없이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치안 산업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부스가 우연인지 필연인지 몰라도 한국 기업들이었습니다. 보통 미국의 치안 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시장 규모도 크고 기술 발전도 많이 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한국이 최고의 치안 산업 국가라는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로 당장 도입해야 할 한국 기업의 기술을 몇 개 꼽아보면, 첫 번째가 바로 공공 CCTV 관제 시스템입니다. 제가 팀원들과 강남, 이태원, 홍대 등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위주로 관광을 다니면서 놀랐던 게 바로 골목 깊숙한 곳까지 설치된 CCTV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굉장히 불쾌하고 당황스럽더군요. 왜 국가에서 감시를 하는 거냐며, 한국인들은 다 국가의 감시 속에 사는 거냐며 진수 씨에게 물었죠. 진수 씨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저기 설치된 CCTV는 절대 민간인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개인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하는 말이 설치된 CCTV의 목적은 범죄 예방과 신속한 범인 검거,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공공 CCTV는 각 지자체에 있는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영상을 촬영하지만 시민 한 명을 특정해 촬영하는 건 불가하다고 합니다. 경찰들도 마음대로 영상을 확인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필요하면 영장을 적법한 절차로 발급받아서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해요. 실제로 CCTV를 통해 사건 발생 전에 범죄를 예방하거나 발생 후 빠른 범인 검거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시민들도 공익 목적의 CCTV 추가 설치를 적극 환영한다고 하는데, 목적과 실제 활용 사례를 들어보니 프랑스도 정말 필요해 보였습니다. 인권을 중요하다는 명목하에 유럽에서는 공공 CCTV 설치에 대한 반대가 극심한데,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CCTV가 있다면 더 빨리 피해 보상을 받거나 범인들의 범죄 사실을 빨리 밝혀낼 수 있으니 훨씬 공익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각 지자체를 통해 CCTV를 설치하는 지역이 광범위하게 늘어나면서부터 범죄 발생률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게 데이터로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프랑스에 도입하고 싶었던 기술은 바로 레이저 침입감지 무드 등입니다. 평상시에는 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집을 비울 때에는 고성능 레이저 탐지기가 되는 겁니다. 프랑스는 좀도둑이 도무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각 건물이나 일정 구역별로 설치를 해두면 큰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스트라스부르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오래전에 지었고 도시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사각지대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가철이나 평상시에도 주인 없는 상점 또는 가정집을 노리고 도둑질하는 범죄자들이 활개를 치는데 이 장비만 있다면 더 이상 쉽게 무단 침입을 할 수 없게 될 테니 저희 경찰국장님에게 적극 건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박람회 참여 외 시간은 대부분 서울을 구경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강남과 야경이 멋진 한강이었습니다. 직업이 경찰이다 보니 어디를 가더라도 치안에 대해 유심히 살펴보는 게 습관처럼 되어버렸는데 강남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카페에서 팀원들과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갖던 중에 한국인들이 테이블에 가방과 노트북을 놓고 몇 분씩 자리를 비우는 거 있죠. 길게는 10분이 넘도록 자리를 비우고 있는데도 테이블에 있는 가방이나 노트북을 훔쳐가는 경우가 없다니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얼마나 높은지를 볼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팀원들은 7일간의 출장 겸 휴가를 마치고 무사히 스트라스부르에 도착해 일상에 복귀를 했습니다. 박람회에서 봤던 한국 기업들이 개발한 여러 치안 유지 신기술들을 프랑스 전역에 도입하기 위해 저희 팀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기술 도입이 될 거라는 좋은 소식이 전해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저희 프랑스에도 꼭 여행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기원할게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경찰로 일하고 있는 클레르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를 포함해 한국에 계신 시청자분들이라면 클레르 씨가 보고 놀랐던 우리나라의 치안 기술들에 대해 굉장히 자랑스럽고 덕분에 우리가 안전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클레르 씨가 한국에서 프랑스로 도입하려는 프로젝트가 꼭 성공해서 우리나라 국익에도 도움이 되면서 프랑스도 지금보다 더 안전한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도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영상을 제작하는 코레아오라 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감동스러운 사연으로 인사드릴게요.